자, 안녕하세요. 노션 특급 4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료를 가져다 넣는 인베드 기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에는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삽입할 수가 있어요. 주로 URL 주소로 공유되는 자료들은 대부분 삽입을 할 수가 있답니다. 첨부 파일로 넣을 수도 있지만 첨부 파일로 넣는 것보다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더 좋은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사진입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저는 사진 파일을 다운받아서 아니면 어느 폴더에 있는 사진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와서 끌고 와서 넣고 싶은 곳에 놓으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사진의 오른쪽에 보면요.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바가 생기고요. 이걸 통해서 사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크기를 보통은 이 정도 크게 해서 보고 있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닫고요. 다음은 유튜브입니다. 저도 원격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유튜브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서 유튜브에 제가 만든 수업 영상을 올려두고 그 링크를 가지고 여기에 삽입을 하고는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만든 노션 특급 세 번째 시간 영상입니다. 여기서 공유를 누른 다음에 저는 이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 유튜브에 바로 붙여넣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해제, 북마크 생성, 인베드 생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해제를 누르면 그냥 이렇게 링크가 글자 그대로 남게 돼요. 그럼 이게 아니고 북마크 생성을 하게 되면 마치 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처럼 네모 상자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는 이렇게 쓰면 좋겠지만 주로 저는 인베드 기능을 이용해서 삽입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로딩이 조금 걸리고 나면요. 이런 식으로 영상 자체가 아예 삽입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재생을 하거나 멈추거나 하는 모든 활동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공할 때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해서 제공할지도 결정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인베드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은 구글 설문지인데요. 저도 구글 설문지를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자주 노션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이렇게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노션에 삽입해 볼까요? 하고 이름이 무엇인지 인베드가 가능하니 편리해요 라는 객관식 문제까지 만들었고요. 자, 얘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보내기를 누르고 여기 가운데 링크 모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링크가 긴데요. URL 단축 눌러주시면 이렇게 짧게 줄여지고요. 복사 누른 다음에 다시 노션으로 와서 마찬가지로요. 여기에 붙여넣고 인베드를 생성해 주시면 설문지 창이 그대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아이들도 노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 페이지에 들어온다면 여기에 별도의 창 없이 바로 응답이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크기도 당연히 조절할 수 있고요. 이름이 무엇인가요? 연알여실입니다. 네 하고 제출을 누르면 바로 응답이 되죠. 그러면 자, 응답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 말고 여기에 있는 이 스프레드시트에서 응답 보기 버튼을 누르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죠? 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리스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의 응답, 출석률을 체크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 페이지 또한 온라인상에 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노션에 인베드가 가능합니다. 한번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우측에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요. 밑에 보면은 링크 보기 있습니다. 보통 처음 만들 때는 이렇게 제한됨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얘를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라고 해놔야 돼요. 여기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데 뷰어냐, 댓글 작성자냐, 편집자냐. 말 그대로 뷰어는 볼 수만 있는 거고요. 댓글 작성은 보고 댓글만 작성할 수 있는 것. 편집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을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뷰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뷰어로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자, 노션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하고 나면 아까랑은 순서가 좀 바뀌었죠. 인베드가 가장 밑에 있었는데 구글 드라이브 인베드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 구글을 정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되진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구글 스프레드시트 하면은 이렇게 썸네일이 큼직하게 나오고요. 글로 갈 수 있는 링크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얘를 지우고요. 이때 한 가지 방법은 슬래시를 누르고 인베드를 검색해서 인베드를 누르고 이 링크에다가 아까 복사한 스프레드시트 주소를 넣고 인베드를 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작은 창이 되는데요. 늘리면은 우리가 찾던 그 화면이 맞습니다. 아까 봤던 거랑 동일하게 모든 것이 작동이 됩니다. 물론 더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고요. 권한을 뷰어로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편집자라고 한다면 노션에서도 다시 잠시 이렇게 닫았다가 열어주면요. 여기서 바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통 퀴즈를 많이 사용할 텐데요. 저는 띵커벨이라는 퀴즈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해요. 여기서 혼자 플레이에서 저는 주로 과제에서 시간을 정해주고 과제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URL 주소가 있잖아요. URL을 복사해서 다시 노션에 이대로 인베드로 생성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접속할 수 있는 이런 틀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아래로 내려서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연할 여실 이름만 작성하고 입장하기를 누르면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퀴즈 프로그램도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다음은 마인드맵인데요. 마인드맵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앱들이나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캡처해서 사진 파일로 첨부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첨부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많이 사용하는 윈지컬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윈지컬이라는 서비스는요, 굉장히 다양한 이런 도식 같은 것들을 정리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우리 마인드맵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는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얘가 누르면 반응을 하죠. 자, 노션에서는 이 윈지컬을 공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만들어진 마인드맵을 공유하고 싶을 때 우측 상단에 있는 종이 비행기를 누르시고요. Get Shareable Link 눌러주시면 링크가 바로 복사가 됩니다. 자, 노션에 가서 마찬가지로 인베드 하기 위해서 눌러보면 아까 구글 드라이브처럼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번에는 가운데 윈지컬 보드 인베드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와 같이 윈지컬 보드가 아예 인베드가 되어 마찬가지로 크기는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요. 대신 좋은 점은 얘가 반응을 아까처럼 한다는 점이에요. 삽입해서 사진으로 아니면 PDF로 삽입을 하게 되면 이런 반응을 하게 만들 수는 없는데 이런 반응이 가능하고 여기 우측 하단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까지도 모두 지원을 한다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은 PDF인데요. 저도 아이들한테 PDF를 굉장히 많이 제공해주고 있어요. 교과서 파일을 제공할 때도 있고 학습지를 제공할 때도 있는데요. PDF를 주로 저는 이렇게 사진처럼 끌어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마치 무슨 게시판에 첨부 파일처럼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눌러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지만 바로 이곳에서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베드라고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업로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 파일을 선택하세요 한 다음에 선택한 PDF를 업로드해주면 잠시 뒤에 PDF가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크기도 얼마든지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PDF 파일을 별도로 클릭하거나 다운받지 않고도 이 사이트 내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깔끔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자료를 마치 원래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넣는 임베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